네, 매주 목요일 한 주간 재계와 주요 CEO 동향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자, 그제였죠. 재벌 총수들이 국회 국정조사 특위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네. 재계나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그들의 발언, 행동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벌 총수들이 무더기로 국회에 서게 된 것은 50 비리 청문회 이후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28년 만의 일입니다. 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청문회는 지난 6일 오전 10시에 시작해서 무려 13시간가량 지속이 됐습니다. 9명의 총수가 증인으로 참석했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차 회장 등 지금 화면으로 나오고 있죠. 50 비리 청문회에 참석한 재벌 총수들의 아들 6명도 참석해서 우리 대기업 집단의 가족 승계나 정경유착 관행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실감케 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50 비리 청문회를 다시 보는 듯한 데자뷰를 느꼈는데요. 대통령의 이른바 좋은 뜻이라는 게 있었고 이걸 실행한 실세가 있었습니다. 이래재단은 1983년 아웅산 테러 순직 사절단 자녀들의 장학사업을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듬해에 외교전략과 국가발전연구라는 거창한 명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은 문화와 체육 융성을 내걸었죠. 이번엔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주도했다면 당시는 장세동 경호실장이었습니다. 재단은 대통령과 측근들로 채워졌고 이들은 당초 선의와는 관련이 없는 일에 돈을 펑펑 썼습니다. 심지어 기업인 50여 명으로부터 600억 원에서 800억 원에 이르는 기금을 조성한 것도 비슷했습니다. 이번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 경우는 이래재단의 경우처럼 돈을 사적 용도로 본격적으로 쓰기 전에 사단이 났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 청문회 유심히 보고 있는데 쭉 보면은 청문회에 참석한 재벌들이 쏟아낸 말이 대부분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대가성은 없었고 강제성은 있었다는 겁니다. 네. 먼저 들어보시죠. 어떤 경우에도 대가를 바라고 하는 지원은 없습니다. 무슨 대가를 기대해서 우리가 지원했던 사실은 없습니다. 정부의 요청이 있으면 예. 기업이 거절하기가 힘든 건 한국적인 현실입니다. 네, 28년 전 정주영 현대회장은 권력 앞에서 만용을 부릴 여유가 없었다는 말로 이 강제성을 화끈하게 폭로하기도 했었죠.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 정도 수의 발언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소속 그룹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 압력을 받은 CJ의 경우 민간기업 인사에 청와대가 개입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문에 손경식 회장이 군부 정권 때나 있던 일이라고 언급한 정도가 이른바 사이다 발언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가성이 없다는 말로 뇌물죄를 피하려 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50 청문회 역시 재벌 총수는 처벌을 다 피했습니다.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가 될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상 이재용 청문회였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추궁이 많았는데요. 그렇죠. 세간에서도 제일 많이 주목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두 재단과는 별개로 최순실 일가를 따로 챙긴 의혹 때문일 겁니다. 예.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서 바친 것을 포함하면 100억 원 가까이를 이미 지원했고 또 300억 원 가량의 지원까지 약속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삼성이 명실상부하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승계 이후에 장시간 발언하는 모습도 처음이어서 화제가 됐죠. 심지어 이 부회장의 입술에 바른 립밤까지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을 차지하면서 세간의 관심을 반증했습니다. 벌 받는 학생 같았던 답변 스타일은 삼성이 공범으로서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법리적 조언을 받은 고도의 연기였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정확한 기억은 안 나지만 근데 누구한테 들었는지는 정말 기억을 못해요. 의원님 정말로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언제 정확히 제가 네, 이 부회장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해 국민연금이 찬성해주는 대가였다거나 자신의 승계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 그룹 운영 방침과 전경련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회장이 또 깜짝 발언을 했어요. 네.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을 해체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이게 그룹 안팎으로 좀 다소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재벌은 대기업과 가족이 결합한 특수한 형태입니다. 비서실이라는 이름으로 출발한 데서 알 수 있듯이 기업 집단은 물론 오너 일가를 위해서 업무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고 구상하고 실행하는 조직이 바로 미래전략실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재벌의 폐해를 상징하는 조직으로 떠올랐는데요. 동시에 그룹 내에서는
무한 권력의 정점으로 인식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뇌 조직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각 계열사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이 되어 왔는데요. 육공화국 이후에 정부가 재벌을 압박하면서 이 두뇌 조직의 해체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어제 국정조사에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사위인 김재열 제1기획사장은 동계올림픽 조직이 부위원장이란 공식 직함을 갖고 개인적으로 최순실 일가의 자금 지원을 한 것처럼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최순실의 일종의 집사 역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 문화체육부 차관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인사의 개입을 증언하면서 위증 논란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차후의 특검에서는 삼성그룹 차원의 역할에 대해서 규명하는 것에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제 재벌 총수들의 청문회에서 삼성을 비롯한 기업 총수들이 사실상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전경련,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장 그 청문회 직후인 어제 전경련 측은 회원사들의 의견 수렴 작업을 시작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전경련은 1961년 일본의 경제단체 협의회 경단련을 모델로 설립이 됐는데요. 그런데 전경련의 경제인과 경단련의 경제단체의 차이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특히 정권의 요청이나 기업의 요구사항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하면서 정경유착의 아이콘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졌죠. 한편 이승철 상근 부회장은 최순실 게이트 초기에 두 재단 설립을 자신과 기업들이 주도했다는 입장에서 벗어나서 그저께 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을 증언했는데요. 사실 그가 청와대 개입을 부정한 게 오히려 의혹을 증폭시킨 점을 감안해서 그를 최순실 게이트의 발화점이라고 여기는 이들도 많은데요. 세 차례 진정성 없고 정략적인 사과로 촛불 민심에 불을 지른 대통령이 그렇다면 기폭제가 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